진짜 오늘은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도, 그리고 오전 10시 반에 개장한 중국 증시, 또 홍콩 증시 알리바바의 주가, 그리고 오후 들어서 나스닥 선물, 하여간 그 무엇도 우리 K 증시의 구원투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춘례불사춘이라는 말 있죠. 요즘 제가 하도 산티나는 비유를 많이 해가지고 이미지가 좀 후져진 관계로 오늘은 조금 고급진 말로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춘례불사춘이란 말은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지금 증시 상황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새 날씨로는 분명히 봄 기운이 약간씩 느껴지는데, 정작 미국이든 우리 K 증시든 하여튼 주식시장은 이미 1월 달에 봄을 또 가불하듯이 그 선반영해서 써먹어 버렸다. 그래서 뭐 미국이 올겨울은 예상보다 춥지 않아가지고 경제 지표도 한겨울분 치고는 양호했다. 경기 침체 위기도 벗어났다고 좋다고 그렇게 막 증시 들어 올렸던 이게 바로 봄의 선반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봄이 오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는 이미 봄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헤지우스는 미국이 6월에도 0.25% 금리 인상 추가할 거라고, 그래서 기어이 연준의 금리 상한선이 5.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전망이네, 여름으로 갔다고 해도. 그럼 이제 지난 2월 1일에 0.25% 한번 올렸죠. 그 다음 3월 FMC, 다음 5월, 6월 이렇게 상반기에만 금리 인상을 4번 잡아 돌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패드워치에 보면은 3월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가 될 확률이, 이게 2주 전만 해도 98%였던 게 지금 확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70%까지 내려앉았고요. 대신에 0.5% 금리 인상 확률이 정말 파죽지세로, 이거 한 달 전에 0%에서 또 2주 전 3%대에서 지금 20%가 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FMC 전부터 계속 제가 부르짖었잖아요. 금융시장에서 확률 90% 이상 이런 거는 무조건 비정상적이라고. 그럼 이제 그거 반납하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거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떨줍 올팔, 이런 역발상 뿐이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다 알아요. 참 말이 역발상이고 뭐 공포에 살아 어쩌고,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정말 공포가 왔을 때는 살 생각조차 안 들어요. 그래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했지, 그럼 오늘 같은 날 외국인이랑 기관 매물 1조 원어치 이제 개인들이 공포에 사자 이러고 물량 다 받아서 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아직 공포가 아닌 거예요. 진짜 공포 국면에서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또 반대로 그렇게 손발이 안 움직이고 사람이 진짜 완전히 머릿속이 텅 비어야 진짜 공포 국면인 거고요. 단 그럴 때 정말 그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은 진짜 공포에 사겠다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정작 그때 살 돈이 없어. 너무 야수여가지고 이미 지난 공포 때 현금 다 소진했어. 그래서 막판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게 바로 신용미수 땡기는 거. 근데 기가 막히게도 참 이제 정말 공포다 해가지고 신용미수 풀로 땡겨서 왕창 사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떨어져. 잔인하게. 그러다가 개인들 신용미수 완전 다 털리고 이제는 뭐 공포고 뭐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거의 그냥 무념무상의 상태, 진짜 숨만 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외국인들 기관이 달려들어 가지고 올립니다. 하여튼 골드만삭스의 얀 헤지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매번 FOMC 때마다 0.25%포인트씩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끈질긴 인플레이션에는 이렇게 똑같이 끈끈하게 상대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3월 FMC에서 0.5% 금리 인상이 나온다. 근데 지금 패드워치 상으로는 뭐 7대 3의 확률로 아직은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3쪽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확률이지만, 하여튼 남은 28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3월 22일 FMC에서 진짜 0.5% 빅스텝 금리 인상 다시 복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연준은 그 다음 5월 FMC에서도 또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반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 FMC가 당장 한 번의 금리 인상 폭이 얼마냐, 그것뿐만 아니라 향후 연준 긴축 강도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경계감이 워낙 크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올해 12월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금 점점 시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대로 가가지고 3월 FMC에서 진짜 0.5%포인트 금리 인상 나오는 순간 이것도 역전당해가지고 아마 올해 내로는 금리 인하 절대 없다, 이런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돈나무 누님으로 알려진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여전히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는 착한 침체와 나쁜 침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착한 침체는 수요 증가로 인한 침체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수요가 너무 탄탄해서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 하락으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오는 경기 침체. 그러면서 예로 든 게 테슬라 얼마 전 가격이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수요 둔화에 대처하려고 가격 후려치기다 그랬는데, 사실은 공급망 개선으로 인한 생산 단가 하락의 혜택을 고객한테 돌려준 것이라고. 반면에 나쁜 침체는 수요 파괴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연준이 그 한때 시도했던 그건데, 지금은 아마도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만큼 공급망하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었다. 이렇게 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간밤 미국의 2월 제조업 서비스 PMI 둘 다 컨센서스를 여유 있게 뛰어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이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분석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재료가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묻혀버렸어요. 뭐냐면 작년 여름 그 미국 CPI가 9% 넘게 올라갔을 때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중고차 가격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고차 가격이 한 달 만에 무려 4.1% 증가를 해가지고 2021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대요. 이게 적용되는 3월 CPI, 이것도 볼만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는 현재 고용, 소비, 기업 실적 이 3박자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이끌면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일단 올 여름까지는 무조건 연장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 간의 적정 금리 판단이 너무 서로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부위가 될 때까지는 변동성에 대비해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금융권에서 변동성이라는 용어는 하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그 정말 하락이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정말 금기시해요. 그래서 항상 변동성이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다음 여기다가 JP모간의 투자 전략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미 올해 증시가 지금 1분기에 연고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올해 증시 상저하고라며. 근데 언제 또 상고하저로 뒤집어졌어. 하여튼 미슬라브 마테카 JP모간의 스트레이트지스트는 작년 여름 그 썸머랠리 때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 우리말로 하면은 대세 하락장 중간에 하방 공격이 잠시 휴가를 간 상태였을 뿐이었는데, 그때도 그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제 정말 조정 끝났다고. 뭐 증시는 원래 실물 경제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연준 금리 인상이 내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시점에서는 올해가 내년인 거죠. 이 내년 2월에 연준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사실을 6개월 정도 선반영해서 작년 7월 당시에 이제 증시가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한 거라고. 그렇게 설레발치다가 결국 또 왕창 털렸잖아요. 그래서 JP모간의 미슬라브 마테카는 이번 연초 랠리도 지난 썸머 랠리 당시와 똑같은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증시가 꺾일지 아닐지는 아직 확답하기는 이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올해 연고점은 1분기에 찍을 확률이,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올해 최고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대요. 하지만 지금 월가 전체를 다 비관론이 장악한 것은 아닌데요. BMO 캐피탈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작년에 부진했던 빅테크주들이 올해 2023년 들어서 상승장을 주로 이끌어왔던 만큼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다음 구 페이스북, 현 메타,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이런 빅테크들을 포함해가지고 올해 뉴욕 증시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을 상회한 종목 비율이 77%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50일 이평선이 42%, 200일 이평선이 48% 종목 비율이었는데, 이거하고 완전 대비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77% 비율은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라는데, 그때 이제 우리 코스피가 3,200, 그리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내로 그렇게 근접했던 고점이었죠. 하여튼 그래서 현재 차트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이번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죠. 반면 또 모간 스탠리의 스트레이트지스트 마이클 윌슨은
사실 이분은 K 마바라들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신중론을 작년부터 펴오던 사람인데 이분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비싸졌다고 그러면서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만 최대 26%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거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1800포인트 초반 나오는데 이 마이클 윌슨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앞에 말씀드린 공포에 사라는 그 상황에 적용할 경우 이제 2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야 그럼 죽어도 2000은 안 깨질 거다. 지금 이 정도면 공포에 사야 된다. 그래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매수. 근데 쭉쭉 더 빠져. 그래서 2000포인트가 깨져.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이제 공포다. 그리고 또 다 달려들어가지고 풀매수 때렸어. 근데 그러다가 1900도 깨져.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공포라고 쓰고 일생일대의 박앤세일이다 하고 다 달려들어서 살려고 보니까 현금이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신용미수 땡겨가지고 더 샀어. 그랬더니 1800 초반까지 꼬라박아. 그래서 신용미수 다 털리고 거의 예수금에 2700원 남았고 막 계좌 완전히 걸레됐을 때쯤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돼요. 진짜 생각만 해도 내가 다 막 지금 편도통이 밀려오는데 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예방주사 맞춰드렸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BNP 파리바의 코리아 수출입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데요. 우선 이번 2월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무역 수지를 보면은 수출이 8.7% 감소. 반면 수입은 4.9% 증가인데 여기는 역시 반도체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보니까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수출이 56.6% 증가, 그리고 여기 석유화학 16.4, 선박 21.7% 상승이 수출 부진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만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거냐 이건데 BNP 파리바 측은 일각에서 연말로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아직도 높은 재고 수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다른 외국계 하우스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바닥이 올해 상반기 중에 다져지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상승 사이클을 복귀할 거라고 보지만 BNP 파리바는 이게 조금 연기가 돼서 바닥은 하반기에나 겨우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대요. 반면에 우리 현대차, 기아의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올해 내내 수출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시면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게 또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고요. 대신 뭐 과거지사라는 점에서 방향성이 조금 과장이 되면 여기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 내일 금통위가 더 걱정인데 이번에 뭐 금리 동결 아니면 혹시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 이렇게 이제 스포일러가 이미 다 퍼져 있는데 과연 지금 미국 금리 저런 상향 움직임에 우리 한국은행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 2월 23일 목요일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먼저 정부 일정부터 보시죠.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관련 협의체를 내일 정부가 발족합니다. 이번 주 수소 관련 테마가 쭉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랑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 그 퓨얼셀은 이 둘이 대체제일까요? 아니면 보완제일까요? 다음 또 정부에서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의 총력 대응 이 보도자료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 매번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 보면은 진짜 이제는 귀엽다고 느껴지는 거의 투정급의 그런 지경인데요. 아니 미세먼지가 우리끼리 대책 세운다고 이게 과연 해결이 가능한 과제인가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반지하 사는데 장마철만 되면은 벽지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펴. 근데 그걸 도대체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을 하죠? 아무리 뭐 실내에서 빨래 안 말리기 아니면 뭐 샤워하고 나서 머리 드라이기로 다 말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막 겨드랑이 막 온 털 다 말리고 방에 들어오기 뭐 이런 거 한다고 그게 해결돼요? 또 저급한 비유로 다시 복귀를 했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바이오업계 간담회 및 바이오 기업 투자 수출 애로사항 점검에 나섭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K바이오 업계의 큰형님이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제발 좀 셀트리온 삼형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가 내일 통합 물관리 특성화 대학원 업무 협약을 발표하는데, 거기다가 또 2023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건 이제 상하수도, 수처리 관련주들. 근데 이미 이번 주에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떨줍 올팔 대응이 필수라고 봅니다. 자, 내일 경제지표는 우리나라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일 공개됩니다. 여러 가지로 내일 물가 관련된 이슈가 뉴스플로우에 장식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초, 중, 고교생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되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갑자기 도로 컴백해가지고 뭐 파주에 청소년 금융 스쿨을 차린다는 동 그러고 돌아다니는 그 미국인 존 머시를 연상시키는 불쾌한 소식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4분기 가계의 동향 조사 결과도 내일 나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지금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증시에서는 물가 상승 수혜주들에 연결이 되죠.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일본 증시가 일왕 생일로 휴장일이고요. 다음 미국에서는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미국 GDP는 아시다시피 속보치, 수정치, 최종치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번 두 번째 결과니까 뭐 처음 속보치만큼의 영향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또 인플레이션 관련 항목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도 내일 잡혀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또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 내일 알리바바 실적 발표가 있네요. 요거는 조금 긴장됩니다. 오늘하고 뭐 요즘 알리바바 홀딩스 주가 꼬라지를 봐서는 아무리 진짜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온다고 해도 제대로 된 반등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도 또 선반영이라고 하고 또 후드를 패지 않을까? 솔직히 조금 불신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고란입니다.